수달둥둥. 구독과 좋아요는 수달둥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20만 년 전 현 인류의 등장. 이들의 등장은 3억 5천만 년 전. 공룡이 지구를 지배할 때 쎄쎄쎄하고 살아가다 공룡이 멸종하자 쿨하게 이별을 고하고 인류와 더불어 현재까지 동고동락하며 살아가는 존재. 핵전쟁으로 온 인류가 멸망한다 해도 끈질기게 살아남아 지구를 꿋꿋이 지킬 수 있는 생명력과 번식의 결정체. 그러나 혐오스런 모습과 세균의 온상으로 인간들의 미움을 독차지하며 살충제 회사의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곤충 중의 밉상의 끝판왕. 바로 바퀴벌레입니다. 이번 영상은 파리, 모기와 함께 혐오 곤충 3대장 중에 당당히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바퀴벌레에 대한 내용인데 혐오스런 영상은 없으니 편하게 영상을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퀴벌레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일반적으로 징그럽다, 세균 덩어리가 떠오르지 않나요? 예전에 부엌에 바퀴가 나왔을 때 놀라서 집안 곳곳에 살충제를 뿌리고 바퀴약을 설치한 기억이 있는데 아마 집에서 바퀴벌레를 발견하면 대부분 저처럼 행동하실 거예요. 세스코 같은 방제회사에 전화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사실 바퀴벌레는 생태계 먹이사슬에서 완전 학바리에 속하기 때문에 천적도 엄청 많고 자연 생태계로만 따지면 별 볼 일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주거환경이 도시화가 되면서 바퀴벌레의 천적들은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바퀴벌레가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지요. 결국 인간은 바퀴벌레를 미워하면서도 바퀴벌레의 번성에 기여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런데 최근 혐오의 대명사인 바퀴벌레를 비호감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바퀴벌레의 특성과 수명을 연구해 인류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면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사람들 말이에요. 과연 그들은 누구이고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드릴 기업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주사업으로 하면서 부가적으로 퇴비와 동물의 영양사료 판매를 하는 산동퓨어빈 농업과학기술회사입니다. 2009년 회사 창업자인 리알롱은 바퀴벌레가 집안에 음식물 쓰레기를 먹어치우는 모습을 딸과 함께 보고 여러 실험을 통해 바퀴벌레가 중국 고추기름이 들어간 음식부터 시작해서 8가지 특성의 모든 맛을 먹어치운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리고는 많은 연구와 시행착오 속에 바퀴벌레로 음식물 처리하는 방법을 사업화하는 데 성공하게 되지요. 당시 바퀴벌레를 활용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이 소개되면서 중국 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바퀴벌레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먼저 약 10억 마리의 바퀴벌레가 쾌적한 환경 속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때 개체수는 10억 마리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 비결인데 이 회사는 죽은 바퀴벌레와 알을 자동으로 분리하는 기술을 통해 개체수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는 죽처럼 가공된 음식물 쓰레기를 제공하는데 바퀴벌레는 매일 6회에 걸쳐 50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현재 10억 마리를 사육하는 공장이 4개가 있으니 계산하면 40억 마리의 바퀴벌레가 음식물 쓰레기를 매일 200만 톤이나 처리하는 셈인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더구나 바퀴벌레를 통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이 일명 먹어치우는 방식이기에 매립 방식으로 초래할 수 있는 지하수 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 염려도 없고 환경 오염으로 인한 매립지 인근 주민의 민원도 없다니 말이에요. 게다가 바퀴벌레가 음식물을 섭취하고 분해하는 과정에 생기는 열에너지는 회사 내 채소를 재배할 때 사용하고 죽은 바퀴벌레는 최상의 단백질 영양소로 닭의 사료가 되어 닭의 상품 가치를 높이거나 아니면 그 자체로 퇴비가 되어 유리온실로 되어 있는 스마트팜의 각종 농산물 생산에 사용된다고 하니 정말 바퀴벌레의 재발견이 아닐 수 없네요. 바퀴벌레를 활용한 예는 또 있습니다. 원래 중국 한의학에서 바퀴벌레는 1000년이 넘도록 약재로 활용되었는데 중국 의료저널은 바퀴벌레가 손상된 피부나 점막의 세포를 재생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지요. 중국 남부지방에서는 아이들에게 배탈이 나거나 열이 오르면 마늘과 바퀴벌레를 갈아먹이는 민간요법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중국의 의약품 제조업체인 하오이성 그룹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바퀴벌레의 효능을 연구하였고 결국 위궤양이나 호흡기 질환은 물론 화상이나 상처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바퀴벌레 물약 개발에 성공하게 됩니다. 현재 하오이성 그룹은 사천성 시창시에 있는 운동 경기장 2개 크기의 실내 농장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무려 60억 마리나 되는 세계 최대의 바퀴벌레 사육 농장을 운영하면서 약 4천여 개 병원에 바퀴벌레 물약을 납품하여 4천만 명에 달하는 환자들이 치료 효과를 보았다고 하네요. 참고로 환자들은 약의 성분이 무엇인지 모른 채 복용했을 거라고 합니다. 물약의 성분 표기를 어려운 라틴어 학명으로 했거든요. 아무래도 성분을 알면 먹기가 좀 꺼림칙했을 거예요. 최근 지구 온난화나 메뚜기 떼 창궐 등으로
가까운 시일에 식량 위기가 닥칠 것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 먼 미래에는 곤충이 중요한 식량 자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정서적인 문제만 극복한다면 동물보다 친환경적인 고단백식 재료가 될 수 있거든요. 심지어 먹어보신 분들은 바퀴벌레가 새우 맛에 가깝다고도 경험담을 말씀했다고도 하고요. 그래도 알면서 먹긴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먼 미래에는 인식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진 바퀴벌레는 가까이 하긴 어려운 존재이니까요. 그래서 집에서 바퀴벌레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먼저 청결한 생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불결한 환경은 바퀴벌레의 최애거든요. 특히 음식물 찌꺼기가 너저분한 집은 바퀴벌레가 선호하는 청약 1순위라고 합니다. 다음은 고양이를 키우면 바퀴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아마 고양이의 사냥 본능이 바퀴벌레를 잡거나 위험을 느낀 바퀴벌레의 회피 본능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 경우 바퀴벌레가 사라지는 것은 좋지만 고양이가 집사에게 잘 보이거나 자랑하려고 잡은 바퀴벌레는 문 앞 잘 보이는 곳에 놓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주기적으로 바퀴벌레 약을 놓거나 방제회사에 의뢰하는 것인데 이 경우엔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효과는 확실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뿌리는 형태의 바퀴벌레 살충제는 임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니 가급적 먹이식 바퀴벌레 약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설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퀴벌레 약의 효력이 사라지거든요. 오늘 바퀴벌레의 이모저모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사와 지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수달둥둥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